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코인 TV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퀴터시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급락 경고. 비트코인 가격이 5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이자 금 지지자인 퀴터시프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며 여러분은 암호화폐 무덤을 지나가며 휘파람을 불고 있다고 불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 대규모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청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블랙먼데이에 대비하라라고 주의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거의 3년 동안 주요 약세장에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일련의 게시물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번 표명하며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후 시장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시점까지 7월 최저치인 53,717.38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가 15% 이상 하락하여 1월 최고치에서 30%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대규모 ETF 청산을 촉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마침내 대규모 ETF 청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랙먼데이에 대비하세요. 이어진 게시물에서 시프는 비트코인 ETF 구매자들은 장기 보유자, 호덜러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비트코인에서 이러한 규모의 손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토요일에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퀴터시프는 현재 최고점에서 1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으로 측정했을 때 이는 2021년 11월 최고점 이후 34% 하락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3년 동안 주요 약세장에 있었으며 장기 보유자, 호덜러스는 여전히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시프는 또한 일요일에 이더리움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며 이더리움이 2월 이후 처음으로 2,8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는 금요일에 마감한 새로운 이더리움 ETF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더가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까지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해당 ETF는 7월 27일 최고점에서 25% 하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프는 지난 3월 31일 X에서 젊은이들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지와 경험 부족 외에도 짧은 생애 동안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53,000달러 이하로 하락. 디크리프트에 따르면 미국 대선, 이자율 변동, 중동의 긴장 등의 역풍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암호화폐 시장이 3주 만에 최저치로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6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자율 변동, 중동의 잠재적 불안정성 등이 모여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거래회사 GSR의 공동 창립자인 리치 로젠블럼이 디크리프트에 말했습니다. 리치 로젠블럼은 대부분의 신호는 암호화폐가 강세장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면서 그러나 2020년 3월과 유사한 거시적 또는 지정학적 붕괴가 발생하면 암호화폐가 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진입한 관광객 중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주 금리를 인상한 이후 일본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 반발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SWIFTX의 대변인이 디크리프트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일요일 거래량은 토요일 대비 214%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량 매수에 따른 것으로 거래량이 약 226%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거래되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시장을 지배했으며 일요일 늦게 전체 거래량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매수가 매도보다 약 3배 많았고 이더리움의 경우 일반적인 매수 매도 비율인 1과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코인기코 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대형 암호화폐는 6에서 2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볼리시의 벤처 캐피털 부문인 볼리시 캐퍼텔의 이사인 실비어 투는 디크리프트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대량 매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이 보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추구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암호화폐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의 하락세는 4월 13일 이후 가장 큰 일간 하락세였으며 미국과 해외의 주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전체 시장과 일본이 주식 폭락에 직면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6월에 4.1%에서 4.3%로 상승하여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라고 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니케이 225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일요일 일본의 타픽스와 니케이 225주가 지수가 도쿄 아침 거래에서 7% 이상 폭락해 7월 11일 최고치에 비해 손실이 약 20%로 확대되면서 약세장임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픽스 또는 도쿄 주가 지수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주요 시장 부문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픽스의 급격한 하락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해당 시장의 거래가 약 10분간 중단되었습니다. 두 지수 모두 2011년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가장 큰 3일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말 기준 금리를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10년간 유지해온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은 통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일본 정부 채권 매수 감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거래자와 시장은 불확실해지고 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을 운송하는 비용이 경제가 더욱 긴축되기 전에 상승하게 됩니다. 디크리프트는 일요일에 다음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여러 가지 순풍도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약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손실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해 신중하고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성장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투는 말했습니다. 리플,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웹페이지를 공개. 리펠,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웹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속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RLUSD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플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리플이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RLUSD는 100% 미국 달러 예치금, 단기 미국 국채 및 기타 현금 등가물로 뒷받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테더, USDT와 USD 코인,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과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RLUSD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과 같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펠은 스테이블 코인을 특수 목적 결제 솔루션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RLUSD를 경쟁하게 될 다른 여러 스테이블 코인과 차별화하려는 시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로서의 회사의 핵심 사업과 일치합니다. 리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는 4월 회사가 USD 기반 디지털 자산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암호화폐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수와 임명을 통해 출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출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회사는 RLUSD가 리펠의 XRP 레저와 이시리엄 네트워크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솔라나와 카오데노가 최고의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웹페이지의 대부분 정보는 이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RLUSD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어 송금 및 송금, 지불 서비스, 중앙화된 교환과 같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웹페이지에는 RLUSD의 가용성이 규제 승인에 달려있다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펠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규제 준수를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리펠은 스테이블 코인이 XRPL에서 분산형 금융, 더파이, 활동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블록체인이 최근 오퍼니던의 TBILL을 통해 최초의 토큰화된 미국 재무부 채권을 환영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 기능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LUSD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1646달러 규모의 이 시장은 주로 11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테더, USDT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69.82%의 시장 점유율에 해당합니다. 뒤이어 서켈의 USDC가 두 번째로 큰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며 자산은 330억 달러입니다. 호주 암호화폐 지갑, 2,000개 이상 피싱 사기당하다. 호주 연방경찰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수천 개의 호주 암호화폐 지갑을 손상시켜 수백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체인얼리시스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항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아퍼레이션 스핀캐스터에서 나왔습니다. 8월 4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는 2,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지갑이 승인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승인되지 않은 토큰 전송을 승인하게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등 6개국이 연루된 아퍼레이션 스핀캐스터는 이러한 사기의 규모를 강조합니다. 조사 결과 7,000건 이상의 단서가 생성되었고 손실액은 약 1억 6,200만 달러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조인트 펄리싱 사이버 크라임 CO 오어더네이션 센터 JPC3가 암호화폐 도난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의 팀 스테인튼 형사경감은 이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작전은 사이버 범죄자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호주 검찰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크리프토.com 사용자 1명을 투옥했습니다. 2021년 5월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수로 100호주 달러, 686만 달러를 환불하는 대신 테바마노가리 매니벨과 자틴더 싱에게 1,047만 호주 달러, 686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이 오류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비밀경 호국, 암호화폐 범죄 증가에 대응한다. 새로운 상원 법안이 미국 비밀경 호국, US 시크리트 서비스의 디지털 자산 사이버 범죄를 퇴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관련된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밀경 호국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 세탁, 해킹,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범죄를 포함합니다. 법안은 비밀경 호국이 이러한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 더 나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